예,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하이미님 어서오시고요. 다락방님, 레몬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아프로님, 주경야동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수선아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금옥이님, 원칭매미님도 어서오세요. 네, 하늘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상승마스터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하 행성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여기 신신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네, 희망숑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목요일이고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그죠? 어제 하던 얘기를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져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급등주와 이제 급등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과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들, 그거를 빨리 구별을 하셔라. 이제 그거 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 그대로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빨리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황금 연휴니까 오늘은 그냥 임팩트 있게 짧게, 굵고 짧게, 네, 딱 팩트만 짚어서 하려고 종목도 한 5개만 딱 준비했고요. 오늘 뭐 시황은 그냥 패스하고 딱 이 부분만, 네, 설명드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예, 호초이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러브포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여기 셀트리온이 차트가 띄워져 있죠. 그죠? 셀트리온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뭐 잠깐만요. 뭐 지수 얘기 잠깐 해야죠.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양쪽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큰 급등은 아닌데 아주 뭐 적절하게 뭐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21선 있죠. 여기까지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끝났고 코스피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잘 끝났는데 잠깐만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21선 여기에서 있다가 요렇게 급락했었죠. 그래서 투매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메꿨어요. 네, 메꿨어요. 그러면 들었다가 놓든 눌렀다가 올리든지 하면서 출렁출렁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둘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코스피를 놓고 보는 게 맞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그 3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그 연휴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증시를 잘 리드하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연휴를 잘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어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저희가 어제 그 방송에서 강조했던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손절하지도 마시고 또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그런데 지수가 바닥을 딱 찍고 튀어 오르죠. 튀어 오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이 정도까지 쭉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차트를 더 당겨서 보죠.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서 21선을 회복을 시키면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어제? 그렇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떤 재료가 있어서 매수 이유가 있어서 뭐 매수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 재료가 내 매수 이유가 됐던 그 재료가 사라졌는지 약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졌는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뭐 재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히려 재료가 더 강해졌다면 종목을 더 홀딩을 해야 되고 아니면 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재료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강하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약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 테마주들이 소멸되진 않지만 일부는 소멸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소멸돼서 세력이 빠져나간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는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수는 분명히 출렁출렁이다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주들도 열심히 급등을 하겠죠? 그때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상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뭐 편하게 있다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딱 하면 바로 뛰나요? 아니잖아요. 육상 선수들 이제 육상 선수들 이렇게 그 육상 경기 할 때 보면 몸 풀고 있다가 신발끈 넣으면 동여매고, 그죠? 그 출발 신호 떨어지기 전에 계속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운동화의 내 운동화에 운동화 끈이 풀렸나 안 풀렸나 그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종목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맞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린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끝을 못 냈는데, 오늘 이제 그 할 얘기가 뭐냐면, 뭐 온라인 방송이니까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재료가 빠졌는지 혹시 이거 세력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차트.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 이제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준비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급등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차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트는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맞죠? 다 아시죠? 차트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지도 않고 차트만 보고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치채라고 힌트는 충분히 줍니다. 누가요? 차트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눈치를 채라고 힌트를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못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지수는 아무튼 예쁘게 잘 해놨어요. 자, 오늘은 굵고 짧게 할 거예요. 자, 종목을 딱 5개만 볼 건데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을 볼 거거든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면 종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기업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를 설명할 건데, 샘플로 셀트리온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럼 보죠. 나머지 4종목은 어떻게 하면 조정이 끝나고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그거는 4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용주 2개, 개별주 2개. 다 저희 방에서 했던 거. 자,
자, 먼저 이제 셀트리온을 연구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차트는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 주가가 급락할 때는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 뭐예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10,000원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기 1,000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 잘 안 나와요.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겠죠. 이런 케이스요.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지간하면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번지 점프죠. 네.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옛날 이제 그 반기문 씨 대선주일 때 그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라고 했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똑같아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 이걸 이제 그 하락 N자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계단형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하락 알파벳 N자 있죠. 네. 예뻐요님 어서오세요. 네. 하락 N자형이라고 부르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반등이 여기는 없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반등 없이. 근데 여기 반등이 있죠? 그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자, 주가가 떨어질 땐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등이 나오건 안 나오건 주가가 이렇게 보세요.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매물대가 만들어지죠. 어떤 매물대요? 악성 매물대.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매물대는 악성 매물대예요. 사람들이 물타기라거나 반등 먹으려고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자, 또 떨어졌어요. 돌리겠죠? 자, 뭐가 만들어져요? 악성 매물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맘 먹고 반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정도에서 상승이 멈추고 밑으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여기에 악성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면 또 돌려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조정이 시작된 거죠. 조정이 시작된 차트는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성 파워텍처럼 뭐 그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계단 형태로 보이느냐 아니면 반등 나오면서 하락 N자로 보이느냐 이 차이라고요. 자, 근데 셀트리온을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2018년이니까 2년 전에 셀트리온을 보면서 한마디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차트 크게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이에요. 2018년 초에 셀트리온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죠. 그죠? 이만큼 급등을 했어요. 10만원 정도에서 40만원 가까이 이제 왔으니까 4배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배면은요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이 정도 이제 보시면 이제 급등을 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러다가 그리고 쌍봉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다락방님이 뭐 질문하셨는데 재료가 이미 노출이 돼 있었어요. 유럽 쪽에 그 셀트리온에서 이제 그 뭐예요? MC만 했나요? 하여튼 그 판매 허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네. 날짜만 받아놓은 거죠. 흔히 얘기하는 D-Day,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주가가 4배 이상 급등하고 거래 터지고 아주 그냥 개인들 난리가 났었어요. 쌍봉 찍었었거든요.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때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기서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여기서 뒤늦게 사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녹화 방송이 지금도 아마 남겨져 있을 거예요. 서버에. 네.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때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 보세요. 개인들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사요. 왠 줄 아세요? 더 갈까봐. 또 갈까봐.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을 시작할 때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져요. 그쵸? 근데 세력들이 나갈 때도요 똑같아요. 거래를 터뜨리면서 쭉 들어서 눌러요. 그래서 눌림목인 것처럼 만들어요. 왜요? 개인들 속여야 되니까. 근데 거래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네. 거래 만들고 항상 그래요. 이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가요. 그럼 개인들이 이걸 눌림목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물린다. 물린다 그래요. 들어가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꼭지 부분이 있죠. 여기를 분석하면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가 보입니다. 다시요. 네. 주가 여기 있죠. 네. 올라갈 때 여기 만들었던 이 자리, 거리 터지면서 만들었던 이 자리를 차트를 분석을 하면 미리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자, 주가를 쭉 들었다가 눌렀죠. 누르면서 돌렸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빨리요.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매물대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물대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지지선이 하나 생겼겠죠? 대충 여기 요 정도에다 선을 그어놓으면 돼요. 여기에 지지선이에요. 자, 주가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신제품 발표하고 뭐 통과되고 제로 나왔어요.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살짝 눌렸어요. 증권사라든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은 조만간 100만원 갈 거다. 막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이때가 2월달, 3월달이었는데 100만원 간다고 막 200만원 간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눌림목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지지하고 있죠? 왜요? 매물대니까. 올라갈 때 만든 매물대니까 당연히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깨집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 없이 톡 깨질 때도 있고요. 거래가 나오면서 깨질 때도 있는데 거래가 늘면서 깨지면 더 위험하겠죠. 잘 보시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살짝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탈합니다. 그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탈을 했죠. 그럼 뭐예요?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이 시작된 거 아니야? 조정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보시라고요. 차트가 모든 거를 얘기해 주진 않지만 힌트는 준다니까요. 좀 더 보세요. 여기서 계속 맴돌죠? 왜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이제 애쓰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량을 샀겠어요. 네? 여기서 샀다가 물탄 사람,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셀트리온으로 돈을 벌어가야지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팔았다가 또 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초보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다 섞여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신용을 또 그렇게 많이 써요. 신용. 아주 그냥 신용을 갖다 그냥 발라버려요 진짜. 얼마나 매물대가 악성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요. 차트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보조지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서 대충 선을 긋죠? 근데 맞잖아요 지금. 대충 근 거예요 대충. 근데 못 올리죠? 자꾸 시간이 끌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끌면 지치죠? 지치면 돌파해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쵸? 돌파하는 척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감아 올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예, 뭐예요? 여기가 악성 매물대였던 거예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죠. 자, 떨어지면 떨어질 때 뭐 했어요? 자, 전저점이 여기였죠. 이 부분 대충 가볼게요. 여기가 전저점이었잖아요. 여기를 깼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박스권 만들어놨어요. 박스권. 박스권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껍고 큰, 그리고 오래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6개월짜리겠네요. 6개월짜리 아주 두꺼운,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매물대죠. 이 매물대가 좋은 매물대겠어요? 나쁜 매물대겠어요? 엄청나게 안 좋은 매물대겠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빨리 여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버벅 버벅 보세요. 여기에서 버벅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터지는데도 못 올라가요. 거래가 터지는데 캔들 여기 보시면 하루에 막 셀트리온이 막 9%씩 급등하는데도 못 올라가요. 시간 끌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였겠죠? 여기를 또 깨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전저점 여기 전저점을 또 만들어 놓고 지지하다가 힘드니까 또 깨져버린 거죠. 또 걸려서 회복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버벅 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이 꼬박 몇 년을 그랬을까요?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년이잖아요. 여기 2018년 3월달. 잠시만요. 예. 1년 동안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해서 1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30만원대예요. 여기는요 18만원. 최소한 40% 손해예요. 이거를 당하지 마시라고 어제하고 오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거 엄청나게 당합니다. 옛날에 아마존이 그랬어요. 옛날에 3년 전 맞을 거예요. 2년 전이고 2년 전에 아마존이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하고 저기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가 이런 차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를 못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빠지잖아요. 징글징글하죠. 그죠? 근데 떨어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딱딱 하면서 전저점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뭐야? 또 박스권 또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또 거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또 악성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버벅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힘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까지 보셨죠? 힘 딸리니까 버벅 되면서 다시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그쵸? 네, 버벅 되면서. 이게 올해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2년 동안 뭐 했어요? 지독한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정을 받았어요? 계단형 조정이죠.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럴 때는 좀 찍어주셔야 돼요. 네.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였잖아요. 자, 요 시작이 뭐예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고자리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반등에 실패하고
버벅 되다가 훅 버벅 되다가 훅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한테 호재가 나왔죠. 뭐예요?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일을 또 열심히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가 거래가 확 솟으면서 그죠? 네. 내가 셀트리온이다 그러면서 쫙 뽑은 거예요. 이거는 그 오너가 굉장히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확 끌어올린 거. 원래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녹시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좋았는데 셀트리온도 뭐 좋지만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이 아주 살아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보세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자, 다 지우고 지금을 잘 보세요. 최근에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했을 때 저점이 얼마였어요? 13만원이었죠. 그죠? 여기가 13만원이었고 여기는 3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20만원 올라왔으니까 대충 한 150% 상승한 거 아닌가요? 그쵸? 대충 150% 정도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제약이 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제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갖고 제가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무방 회원한 분이 아니 시간에 급등한 종목을 갖고 저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지? 아마 누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길게 보고 얘기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때 셀트리온 제약이 이 회사들이 서로 합병한다 그래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시간에 의해서. 근데 그날 그냥 이러고 말죠. 재료가 나오는데 급등 못 하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여기 있죠? 여기 박스권인데 여기를 이탈했거든요. 그 뭐예요?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차트가 힌트를 준다 그랬죠?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반등 나올 때 확인하시면 돼요. 반등이 나오면 하락 N자형으로 떨어지는 건데 반등 안 나오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못 들어가면 아까 봤던 그 차트가 또 재현될 겁니다. 근데 자 이걸 차트만 보고 얘기할까요? 저도 명색이 전문가인데? 아니에요. 저는 설명할 때 차트를 맨 뒤에 얘기해요. 무방이니까 시간 없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을 안 주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하루에 이런 얘기를 3시간, 4시간씩 들을 수 있는데 하루에 기존 녹화 방송 다 볼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평일날 딱 이 시간만 딱 1시간 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저는 차트 얘기면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쭉 다 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차트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건데 바이오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일까요? 있어요. 그런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못 갔던 바이오주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있어요. 또 걔네들이 가면 또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 안 해줬어요. 다음 주쯤에 얘기해 드리려고요. 있어요. 또 그런 게 꼭 있어요. 근데 그쪽은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횡보하다가 뚫고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아래쪽을 깨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박스권인데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제약사라기보다 바이오주들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차트 볼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회원들은 눈치를 챘어요. 저희도 이제 문자반도 있고 라이브 회원들도 있는데 문자반 회원분들은 죄송한데 여기서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라이브 회원들은 다 알아요. 제가 며칠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종목을 알잖아요. 문자반 회원들은 종목은 같으니까 눈치를 채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게 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종목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매물대란 말이에요.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즉 이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누굴까? 세력일까요? 세력이라면 대주주일까? 아니면 뭐 외국인일까? 기관일까? 아니면 어디 동호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세력이 주인이면 그래 괜찮겠죠. 근데 개인들이 주인일 때가 있어요. 개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아니라 신용 미수 몰빵하는 한 방에 모든 것을 거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써요? 신용을 쓰죠. 셀트리온 보시면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맞죠? 네. 신용이 많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세력도 신용 쓴다니까요. 초반에 쓰잖아요. 초반에. 후반에 쓰는 건 누구예요? 개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벌써 26분 지났네요. 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이거 말고 거꾸로 올라가는 차트들이 있죠.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거 대형주두개, 개별주두개 갖고 딱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대형주는 삼성 SDI랑 LG화학입니다.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에요. 수익 많이 났죠, 그죠? 네. LG화학은 어떻게 가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이게 작년에 진작에 2차 전지로 해서 작년에 갔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작년 초에는 그죠? 네. 작년 중반에는 저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올해 초에는 코로나 터지고 아무튼 작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 바람에 이게 살짝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닌데 자꾸 조금씩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확 들죠. 가려고 자리 잡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 올리는데 자, 잘 보세요.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 말고 급등을 시작하는 거는요. 거래가 살짝씩 늘면서 주가가 통통통통 튑니다. 자꾸 어디 가서 부딪혀요. 매물대 가서 이렇게 뭐냐면 축구로 따지면 헤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한번 받아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겠죠? 또 받아요. 탕 이러면서 가요. 대량 거래가 아니고 거래량을 적당히 하면서 통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앞고점 제끼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쫙 밀어 올려요. 비율을 뭐에 두면 좋을까요? 아무튼 쫙 밀어 올려요. 그리고 출렁출렁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그때 언제예요? 테슬라 급등할 때 기회 좋잖아요, 그죠? 가자 그러면서 쫙 끌어올린 거예요. 수직으로. 멋있죠, 그죠? 저점이 3월달에 23만 원이었는데 이번 고점은 78만 원, 네, 50만 원 차이 나잖아. 그렇죠? 저점 대비 200% 이상 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 SDI도 보세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삼성 SDI인데 자, 삼성 SDI는 LG화학보다 좀 좋았어요. 왜냐면 약간 우상향이었거든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LG화학이랑 같이 전기차니까요. 네, 들었죠. 테슬라 갈 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들었다가 놓고 다시 올라갈 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여기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들었다가 놓죠. 거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들었다가 놓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대형주 눌림목. 들었다가 놓죠. 이렇게 6월달, 7월달 2달 돌리고 쫙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계단식 상승 차트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매물대 소화할 때 나와요. 앞에 있는 매물대 치우면서 갈 때.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좀 뭐 우유나 아니면 뭐 갈아 죽 같은 거 드실 때는 그냥 씹으실 일 그게 없으니까 그냥 후루룩 드시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좀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식감을 좀 즐기셔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꼭꼭 씹어서 드시죠? 그쵸? 네. 딱딱한 걸수록 그죠? 네. 주가도 똑같아요. 앞에 악성 매물대가 많거나 좀 그러면 오래 씹어요. 그게 뭐예요? 매물대 소화라고요. 그게 비유가 적절하죠, 그죠? 네. 그럴 때 이 계단식 상승이 나와요. 이 차트를 뒤집으면 셀트리온 떨어진 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그걸 매물대 소화한 게 아니라 체한 거죠. 체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차트는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삼성 SDI가 끝난 걸로 보이세요? 끝난 게 뭘 끝나요? 여차하면 또 갈 것 같은데. 차트만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니까요. 차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쵸? 여기다가 선을 똑같이 그으면 돼요. 여기다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니 전고점 여기. 그죠? 딱 걸어놓고 보시면 어때요? 돌파하고 나서 지지, 지지, 지지 하다가 쫙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데를 처음에 여기서 지지하다가 깨고 저항, 저항, 저항 쭉 이랬잖아요. 차트 뒤집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주 2개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40% 수익이 한 40% 정도 나왔는데요. 까미 UNC 오늘 다 팔았어요. 대량거래 터지고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어제 상한가 하나 이제 보고요. 오늘 다 팔았어요. 까미 UNC가 뭐예요? 대표적인 개별주거든요. 이게 박스권이 요거예요. 세력에 매집을 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늘 우리 회원들한테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급등주 검색기 있죠? 급등주 검색기 같은 거 쓰지 마라. 왜요? 진짜 급등할 종목은 급등주 검색기에 그 레이더에 안 나와요. 왠 줄 아세요? 거래가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통 그래요. 뭐 요런 거죠.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 나오기 2주 전에 요거 나왔어요. 잘 보세요. 뭐 나왔다고요? 거래 요거 나왔다고요. 이게 급등주 검색기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급등주 검색기를 저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진짜 몇 달 동안 죽으라고 해봤거든요. 네. 지금은 다 버렸어요. 갔다가. 네. 왜 그랬겠어요? 안 나와요. 급등주 검색기 쓰시면 네, 이런 날 검색되는 거 이런 날 잘못 걸리면 이제 물리는 거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뭐예요? 급등주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자리 살짝 들었다 놓을 때 세력이 못 됐다니까요. 보세요. 상한가 나올 건데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세력 없는 척 하면서 밑으로 훅 떨어졌어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기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원리를 모르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경험이에요, 경험. 기법을 배우고 뭐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손절하라고 이 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손절해, 빨리. 전고점까지 가서 우목막 상승 실패했죠. 그리고 투매 나올 때 쭉 밀려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깨잖아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악의 차트거든요. 왜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고점까지 갔는데 상승 실패. 투매 나올 때 전저점 깼거든요. 그럼 뭐예요? 세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이런 차트 나오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하든가 아니면 반등 나올 때 어이구 이게 웬 거야? 본전이네? 그래서 팔아버린다고요. 그리고 상한가 가면 뒷목 잡는 거예요. 상한가 안 가겠지.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날 또 20% 이상 급등하면 또 뒷목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왜 팔았지?
그런다니까요. 뭐예요? 이런 거를 안 털리고 이럴 때 안 털리고 홀딩한다는 거는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이 종목이 누를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누를 때 저한테 이거 물어본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우리 회원들은 강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질문 같은 거 하지도 않으세요. 요번에 이거 급등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상한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40% 전후 수익 내고 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세력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여러분들 세력주, 급등주 이런 거 사면 세력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모시고 수익 내줄 것 같죠? 천만에요. 얼마나 괴롭힙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제이시언 시스템. 차트가 되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여기 거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저기 분석 안 하시죠? 전 옛날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살짝 거래 늘어서 돌리죠? 이게 뭐예요? 매물대 만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거래가 다시 살짝 늘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 여기서 만들었던 매물대 있죠? 네. 여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었겠죠? 그쵸?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지지, 지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었겠죠.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면 눌림목을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박스권 형성이 됐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를 좀 빨리빨리 볼게요. 통 하세요. 뭐예요?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여기서 거래가 이제 많이 터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매물대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지지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뭐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한가가 안 나오면 이만한 음봉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가 2달 동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무튼 결국엔 뭐예요? 셀트리온 차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계단이죠. 왜 계단이 만들어진다고요?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지수가 투매가 나오니까. 비관론자들이 조정 온다고 자꾸 개인들 겁주니까 그때그때마다 잠깐씩 후려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이 종목을 사셨다면 삼성 SDI나 LG화학을 이 원리를 알고 받으셨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사고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갔어요 다? 그래, 믿을 거는 바이오야. 바이오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작은 것들은 망할 수 있으니까 역시 셀트리온이야. 그래서 셀트리온 가서 현금만 들고 있어. 현금으로만 사면 좋은데 신용 미수를 갖다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악성 매물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조심하시라고요. 차트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차트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한글날 내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잘 쉬고 오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쉬는 날 없잖아요, 그죠? 2달 넘게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기 사무실 관계자가 진짜로 방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좀 쉬시죠. 요즘에 매일 방송하시는데 좀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양해 구하고 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세요. 급등주, 세력주를 사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발 물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무료 추천주 있죠? 그런 거 좀 받지 마세요. 무료 추천주 받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어디 가서 막 모르는 아저씨들이 막 무료로 막 과자 주고 사탕 주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러시잖아요. 그죠? 야, 그런 거 보면 큰일 난다고.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추천 그거 받으러 다니세요?
자녀분들한테는 혹시라도 그럴까봐 항상 조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다니세요? 해로워요. 해롭다고요. 실제로 신규원들, 저희 방에 신규원들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종목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다 급등해 있는 거. 다 그거 사고 들어와요. 미치겠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료 저녁 방송할 때 포커스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제발 무료 종목 받아서 물리지 마시라고.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여기서 사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 그걸 갖고 들어와요. 살려달라고. 살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좀 이런 데서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서. 나중에 배우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아까 여기 다락방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게 무료 방송에서 뭐 한두 시간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은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라서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또 참여들 하시고요. 공개 방송은 말 그대로 장중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 8시 한 5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무료로 방송 열어서 하는 거니까 공개 방송 때 많이 참여하시고요. 공개 방송 때는 이제 큰 시황 잡아드리고 종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얘기해드리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방송 나가요. 유튜브로도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개 방송할 때 아시죠? 그 기간 연장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비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게 그게 지름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최대한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40분은 넘겼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연휴 편안하게 잘 쉬시고 월요일날 그 공개 방송할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청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